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소리가 엄청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학교 과학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학교 제가 예비 고1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항상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과학을 굉장히 잘했는데 고등학교 과학을 이제 해보니까 설명은 잘 알아듣겠는데 수업 시간에 막상 문제를 풀려니까 잘 안 풀리더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일단 중학교 문제는 정말 개념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을 이거 공부하고 문제를 바로 딱 풀면 금방 공부한 게 그대로 나오니까 문제가 잘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시험 볼 때 벼락치기로 전날 과학 공부를 막 진행을 해도 이제 그 다음날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학은 이제 추론 중심의 문제가 실제 내신에서는 99.9%예요. 그래서 추론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개념을, 어떤 조각조각 난 조그만 개념을 묶어서 서로 이제 요걸 짜맞춰서 거기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뭐 완자 같은 아주 기본서의 개념 문제는 잘 풀리죠. 그건 이제 중학교스러운 문제니까. 근데 실제로 실전에 가서는 이론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추론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는 극복하는 방법이 사고력 문제 노출을 많이 해서 자꾸 틀려보고 오답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비 고1에서 올라오면 그 과정을 견디기를 참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머니들이 아셔야 집에서 문제가 잘 안 풀렸을 때 어떤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학원, 그러니까 일단 뭐 개정교과 이수과정 변화를 좀 보시면 1학년 때는 통합과학만 해서 기존이랑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2학년이 문제죠. 자, 이제 2학년에는 물화생지가 지금은 1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한 학기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집중이수 과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집중이수 과정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일단 과거에도 한 대치동, 그러니까 이 위에 그 교과과정 아이들이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집중이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그거를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다 나가는 걸 굉장히 학교에서 버거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진행을 하니까 그 개념의 깊이가 굉장히 얕은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도저히 학교에서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1년 과정으로 바뀌면서 한 단원을 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봤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범위는 좁고 그게 시험에 한 그걸로 나오니까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문제가 진짜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게 딱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보다는 이제 쉬워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2학년 2학기 때도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요게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인데 이게 학교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건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건 이제 참고하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예비 고1 아이들 데리고 요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12월 달에 예비 중3이었었죠. 그 아이들 데리고 요 화학원이랑 그다음 물질과 에너지 지난주로 이게 다 끝났는데 화학 반응의 세기까지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니까 물질과 에너지까지는 무난하게 잘 하고요. 여기 이제 화학 반응의 세계는 전부 다 평형이거든요. 근데 원래 화학에서 평형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 평형이 조금 안 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은 이제 기존에 이제 기존 화학이랑 비교했을 때 이 화원이 범위가 굉장히 줄었고, 이제 목차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하고 화학 반응의 세계에선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화학 평형 부분 여길 좀 어려워하더라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건 2학년 1학기, 요거는 2학년 2학기, 요거 3학년 1학기에 진행을 해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화학원의 내용을 좀 보시면, 자, 화학원은 1단원이 사실 가장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존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단원 진행을 하고서, 화학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고서 이제 아예 화학을 딱 그만뒀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내신도 요때 이제 점수를 딱 이제 맞고 나서 야,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수시를 다 포기하고 정시로 돌아서는 계기가 바로 1단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자, 이제 저 여기 좀 난이도를 좀 보시면 자, 일단 1단원은 전부 다 계산 단원이에요. 자, 화학의 유용성 요거는 약간 사회적인 내용이거든요. 뭐 불이 발견돼서 화학이 어떻게 발전한다까지 과정이 나오는 거라서 요건 사실 제가 내신 때만 진행하고 선행할 땐 진행을 안 해요.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그러면 결국에 몰하고 양적 관계인데 자, 몰도 계산이고 양적 관계도 계산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화학원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게 양적 관계였고 여기를 이제 화학이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원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는 아마 1단원, 2단원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1단원만 진행하니까 학교 시험 문제가 25문제라고 하면 여기 2문제 나와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23문제가 여기서 나오니까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전부 다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어려웠죠. 근데 이제 똑같이 5문제를 낸다고 하면 이제 거의 절반 내니까 요 양적 관계에 대한 이제 비중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1이 중간고사를 봤잖아요, 이번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등급이 1, 2, 3, 4, 5까지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이 2등급 맞고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하더래요. 근데 왜냐면 이제 1 다음에 2니까 2다음 근데 9등급에서 2등급이면 잘한 건데 5에서 2등급이면 사실 34%까지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 아이들이 한 4등급과 똑같은 건데 너무 만족스러워하고서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데 정신 건강에 좋겠죠, 아이들이.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자, 2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3단원이었거든요. 근데 2단원은 아이들이 사실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추론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념만 잘 공부하면 중간고사는 사실 크게 문제 없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선행을 할 때는 이 단원은 개념 단원이니까 쉽잖아요. 선행할 때는 요 양적 관계하고 몰 계산 있죠. 몰 계산보다 양적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 볼 내용은 화학 평형이랑 역동적인 화학 반응인데, 자, 이제 3단원 같은 경우는 평형이 원래 화투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화투에서 내려왔는데 평형 중에서 화투에서 내려온 이 평형은 굉장히 쉬운 평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래 이제 화학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게 평형인데, 그래서 요거를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해보니까 이 중2 아이들도 여기를 잘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됐었고요. 그러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3단원이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선생님들이 참고할 만한 문제집 있잖아요. 보통 선생님들은 내신 문제를 출제하실 때 뭐 수능 특강, 그 다음에 과거의 수능 기출 이런 걸 내시는데 과거의 수능 기출은 화투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따오면 사실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근데 그게 사실 좀 걱정이고, 근데 이제 평형은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잘 따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건 4단원에서 중화 반응이 가장 어려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2학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비 고1이니까 이제 고1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통합과학이 수능에 들어가니까 통합과학을 좀 단단하게 하려면 그 통합과학에서 화학 부분은 중화 반응이랑 그다음에 이제 결합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건 쉬우니까 중화 반응이 통합과학에서 이제 아마 그 변별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산화 환원 부분도 통합과학에서 중요한 변별이 되는 이제 부분이 될 텐데 산화 환원은 화원이랑 물질과 에너지엔 다 사라졌고요. 요거는 이제 화투라고 하면 그런데 화투가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화학의 이제 그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화학이라고 할게요. 3학년 1학기 화학. 자, 화학 반응의 세계 여기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선행을 할 때 여기까지 선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통합과학에 있는 중화 반응 부분은 여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아래 학년들이 2학기 때 통합과학 중화를 잘하기 위해서 화원의 중화 반응 수업을 들으러 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2학기가 되면 이제 그 중화반응 통합과학이 잘 안 돼서 개인 수업을 의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학교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이제 그 통합과학스럽게 중화를 내야 되는데 조금 변별을 둬야 되니까 화원스러운 중화를 문제를 끌고 와서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화원의 중화가 돼 있으면 통합과학 중화가 너무 쉬운데 그냥 통합과학의 중화만 돼 있으면 중화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을 봐야 되니까 요 중화하고 자 산화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여기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건 이제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는 화학에만 들어가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요거 화원 내용 할 때 요 4번에 여기 제가 안 썼지만 산화환원의 산화수 정도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통합과학에 있는 산화환원까지 다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과학 학습 과정을 좀 보시면 이건 지울게요. 자, 이제 과학학습 과정은 제가 이제 거기 콴다에 깔아놓은 수업은 개념 수업이랑 그다음에 심화 수업이랑 또 하나가 그 이치학 수업 여기 세 가지를 해놨거든요. 자, 이제 개념 수업은 자, 개념 수업은 제가 여기서는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은 수업하지 않아요. 그건 하지 않고 정말 올바른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를 시켜서 하나하나 이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연습을 시키고 그다음 추론 문제가 이제 그 개념 문제는 주로 없고 추론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량 노출을 통해서 사고력 능력 향상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원 공부가 좀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요 화원 심화 정도에 와서 개념이랑 문제풀이 중심으로 수업하고 이제 문제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 요걸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문제를 빨리 풀려고 이제 어떤 트릭을 쓰는 방법인데 요거는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문제가 유형이 살짝 바뀌면 그러면 완전히 망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개념이 여긴 잘 돼 있나 요 개념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여기는 개념 중에서 혹시 오개념이 있을까봐 개념 수업은 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 문제 쉽게 푸는 거 접근을 해서 하고요. 자, 그럼 수업 진행하는 순서는 이제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이 좀 어릴수록 이제 제가 이론 공부를 해와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굵직한 맥은 잘 짚는데 뭔가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점수가 90점은 나오지만 100점 나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뒤에 거 보여드리면 자, 요거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요 프린트 한 장이 나가거든요. 요 프린트 한 장은 수업 시간에 진행 제 입 밖에 나왔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중요한 내용까지 그리고 문제도 있고 답도 다 있어요. 그럼 답을 다 주니까 요거를 그대로 암기해오고 다음 시간이 되면 밑줄 친 답은 다 사라져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요 한 장을 암기하면 모든 내용이 암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굵직한 맥은 잘 잡지만 디테일은 사실 너무 심하게 떨어지죠. 여학생은 좀 덜하지만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암기 시험을 저희가 요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 암기만 되면 문제를 혹시 못 풀 수가 있어서 제가 그 문제 요 암기에다가 뒤에 붙여서 문제까지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 복습 테스트가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암기하는 건 암기. 거기다 문제를 붙여서 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까지 이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 20분 동안 보고 나서 오답 체크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수업 진도 진행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여기 수업 후에 숙제 OMR 진행한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요걸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지금 OMR 형식은 좀 바뀌었지만 OMR 카드로 숙제를 제출을 하거든요. 이 제출하는 이유는 저희가 단원이 끝나고 나면 단원 평가를 봐요. 단원 평가는 보통 20문제를 보거든요. 근데 사실 20문제 속에 이 아이가 만약에 정말 너무 못 봐서 한 5점을 맞았다. 이런 공부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건 오히려 상담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20점을 다 맞았다. 이래도 괜찮죠. 근데 애매하게 16점 맞았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디가 딱히 부족하다고 이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죠. 이게 그 상담을 드릴 때.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단원평가 20문제만 딱 가지고 아이들의 뭔가 실력을 평가하기 너무 좀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과제가 매주 숙제가 한 50문제 정도 되거든요. 50에서 뭐 쉬운 단원 60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그럼 매주 50에서 60을 풀고 그다음 10회나 8회 진행하면 보통 2, 3회에 한 번씩 단원 평가를 봐요.
그럼 만약에 2회를 하고 단원평가를 봤다. 그러면 과제를 저희가 매주마다 수업 끝나고 나서 요거를 본인 숙제한 걸 쫙 제출을 해요.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그럼 저는 컴퓨터를 읽어가지고 아이들이 채점하기 전에 처음 쓴 답을 제가 여기다 넣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50번까지 숙제를 딱 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머니들한테는 그 주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저 숙제가 50문제 중에서 이 아이가 50문제 숙제했다. 이렇게 그냥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죠. 근데 단원평가를 보고 나면 요 20문제 하고 2회 진행하고 하면 여기 과제가 총 50문제니까 총 100문제. 그러니까 100문제 하고 120문제를 저는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20문제를 가지고 주제별로 분석하는 것보다 120문제를 가지고 주제별로 분석하면 훨씬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원평가를 보면 요 문제 분석한 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요거를 분석해서 주제별로 제가 문자를 쫙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실 올해는 문자보다는 뭔가 이제 종이로 좀 보여드려야겠다.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어머니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 그냥 가방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성적표가. 그래서 제가 그냥 재작년이랑 똑같이 이렇게 다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되게 허접하잖아요. 그냥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방학 때는 좀 방학 때는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1단원을 10개로 나눴어요, 주제로. 그래서 이제 여기 과제 분석한 거, 단원평가 분석한 거에서 주제 10개 중에서 어디가 잘 돼 있다, 어디가 안 돼 있다 문자를 보내드려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평균 점수 몇 점, 최고 점수 몇 점, 본인 점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이걸 받으시고 우리 아이가 양적 관계에 개수회비는 몰수회비가 혹시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부족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다음 선행을 진행할 때나 아니면 이제 2학년에 내신에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디는 잘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를 좀 메꿔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한 판에 보기 좋게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제 부족하다고 했는데 요건 어떻게 메꿀 거냐? 요거는 저희가 이거를 단원평가를 보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제가 그 다음날 분석해서 보내드리면 그 다음 주가 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학생이 학원에 오면 어떤 학생은 주제 A라는 학생은 주제 1번과 3번이 부족하고 B라는 학생은 7번이 부족하고 C라는 학생은 다 잘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1번, 3번에 대한 과제가 또 따로 나가요. 이 아이는 7번에 대한 과제가 따로 나가고 이 다 잘 돼 있는 학생은 조금 더 심화 문제에 대한 과제가 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D라는 학생은 공부를 하나도 할 시간이 없어서 1, 2, 3, 4, 5, 6, 7번 주제가 다 안 돼 있다. 이러면 이제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학생은 저희가 이제 개별 클리닉을 잡아서 따로 와서 공부하고 다시 재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오픈 수업을 듣지만 어쨌든 자기 부족한 주제에 대한 과제를 또 공부하고 또 이론을 공부하고 해서 여기를 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 수업 듣지만 개인 수업을 들어서 요걸 이제 완벽하게 완성을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요거 필기노트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요거는 7년 전에 썼던 필기노트예요. 요걸 이제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 수업할 때 보니까 필기에 너무 집중을 하는 바람에 수업을 안 듣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영혼 없이 필기를 쓰니까 글씨를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필기를 가져와서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읽어달라는 아이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필기를 제가 다 썼어요. 제가 다 손으로 써서 자 이거 줄 테니까 제가 이제 판서하고 똑같이 썼거든요. 이걸 쓰고 나서 그럼 내가 다 써줄 테니까 너네들은 그냥 듣기만 해. 이해만 해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잘 쓰다 보니까 이제 필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고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에 막 혼자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소를 싹 지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색깔펜을 다 지웠어요. 색깔펜 다 지우고 이제 한 20%만 필기하게끔. 근데 또 이제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건 이제 한 3년 전에 생겼는데,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A가 B보다 크다고 수업했거든요. 근데 학생들 제가 필기노트를 한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학생들 보니까 몇 명이 이렇게 거꾸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반대로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 조교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필기를 잘 못하면 필기조교가 필기를 똑같이 하고서 저희가 수업 끝나고 필기를 주거든요. 제가 사실 이거를 아이들이 자기 필기가 있는데 얼마나 볼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자기 필기는 보지 않고 요 필기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제가 암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10명이라도 보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혹시 필기가 잘못되어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수업을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잘 따라오면 정말 실력이 너무나 탄탄해져요. 근데 이제 너무 사실 아이들 입장에는 벅차죠. 왜냐하면 좀 딴짓도 하고 싶은데 너무 틈을 안 주니까.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잘 따라와서 틈이 없이 공부해서 고등학교 가서 서울대 의대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